남은 거 하고, 그 다음에 건축법 하겠습니다. 자, 농지법은, 농지의 전용, 우리 농지의 보전에서 두 가지 파트입니다. 농업진흥지역하고 농지의 전용. 자, 그럼 오늘 농지의 전용입니다. 농지 전용이 뭐죠? 자, 농지를 농업 외의 목적, 즉 다른 목적으로 바꾸어 쓰는 것, 이걸 전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농지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농지 전용은 원칙은 금지다. 다만 농림부 장관으로부터 전용 허가 등을 받으면 전용할 수 있다. 자, 전용은 농지를 농업 생산, 농지 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 자, 이게 29회 때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지난 시간에 앞에 용어 정의할 때 봤는데, 자, 과수원인 토지. 자, 과수원은 뭐죠? 농지 가운데 단연성 식물 재배지죠. 자, 이건 단연성 식물 재배지입니다. 그리고 단연성 식물 재배지는 곧 농지이죠. 근데 그 방풍림 부지로, 자, 예를 들어서 과수원이 있는데, 해마다 가을에 수확기에 바람이 불어서 과일이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자, 과일나무를 몇 개 베내고 거기다 큰 나무를 심었어요. 이거 방풍림 부지. 그럼 방풍림은 이 농지의 기능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건 계량시설 부지가 돼요. 근데 계량시설 부지도 농지의 한 종류죠. 그럼 농지에서 농지로 가는 거다? 그럼 농지가 전용입니까? 아니다. 농지 전용이 아니다. 그럼 전용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요.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자, 요거는 단연성 식물 재배지로 농지고, 이것도 계량시설 부지고 농지다. 농지에서 농지로 가는 것은 농지의 전용이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요거. 자, 이제 농지를 만약에 다른 용도로 전용한다면, 만약에 일반인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는 전용 허가를 받는다 그럽니다. 그럼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누구로부터요? 농림부 장관으로부터. 자, 우리 농지법에서 권한자가 맨 앞에 시군면장,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 시도지사, 그리고 드디어 농림부 장관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농림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허가 받는다니까 그만큼 농지 전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근데 다음에 농지 전용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럼 이건 어때요? 아무래도 경미한 전용이다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경우냐면, 농지 전용 협의나 전용 신고, 이건 뒤에 다시 나오는 건데, 협의나 신고했는 것은 허가를 다시 요하지 않는다. 그렇겠죠? 협의 신고를 하고 다시 허가를 받을 것 같으면, 이렇게 이중으로 제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용 협의나 전용 신고했는 것은 전용 허가 요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는, 자, 보세요. 불법 개간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것. 자, 원래 산림이었어요. 근데 불법 개간해서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가 산림으로 다시 복구하는 것. 그럼 원래 산림에서 산림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건 전용허가 받을 필요 없이 복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후에 허가받은 사항을 다시 변경하려 한다. 자, 우리 공법에서 인허가 받은 걸 변경할 때는 다시 인허가를 받아라. 이게 원칙이죠. 다만 경미한 변경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자, 근데 농지법에서는 변경을 하는데 경미한 변경이 아니고 중요사항 변경입니다. 그럼 중요사항 변경이면 새로 허가 받아야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럼 어떤 게 중요사항 변경이냐? 첫째는, 전용 허가를 받은 후에 면적이나 경계를 변경하는 것. 자, 이거 만약에 허가받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처음에는 만약에 100제곱미터만 전용하겠다 해놓고 허가 받아놓고 그 후에 200제곱미터를 변경한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전부 탈법 변경하잖아요. 처음에 허가받을 정도로 해놓고 나중에 다시 변경한다. 자, 그럼 이런 것은 새로 허가받을, 면적이나 경계 변경은 허가받아야 한다. 자, 그 정도 하고 뭐 이런 거는요, 시험에는 나온 적이 없어요.
농림부 장관한테 전용허가 받는다 해서 일일이 전국에 모든 전용하는 사람들이 전부 농림부 장관한테 허가 신청하고 이러면 번거롭겠죠. 그래서 요 정도 안에는 자, 요거는 관할 시도지사에 위임하고 요 정도 범위 아니면 관할 시군구청장에 위임하고 근데 이렇게 위임하더라도 수임자 권한이 아니고 위임자 권한입니다. 이들이 만약에 그 업무를 대신 하더라도 전부 농림부 장관으로부터 전용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소소한 것까지 문제 내기는 그러니까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 없다. 그러니까 무시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 뭐죠? 농지의 전용 허가였다. 자, 이번에는 농지의 전용 협의입니다. 그럼 협의 가기 전에 우리 교재 잠깐 볼까요? 425쪽에 자, 위에서 넷째 줄에 보시면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오른쪽에 허가의 동그라미 허가받아야 누구로부터요? 농장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줄여서 우리 농장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말합시다. 자, 그런데 2번 예외 다음 경우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자, 1번, 2번 두 개 묶어가지고 1번은 뭐죠? 협의 동그라미 2번에 신고 동그라미. 그러면 1번은 농지 전용 협의한 거고 2번은 신고한 거죠. 협의 신고했으니까 다시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3번은요. 둘째 줄에 불법 개간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 줄자 보세요.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자, 3번 가보세요. 허가권자가 누구죠? 농장 되겠습니다. 농장. 자, 4번에 저 허가 절차가 나오는데 이 허가 절차 같은 거는 시험에 낼 거 없어요. 보시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번에 26쪽 갑니다. 농지 전용 협의, 제목에 협의의 동그라미 해보세요. 자, 협의라는 거는 일반인이 전용할 때는 협의죠. 근데 주무부 장관, 지자체장 한마디로 뭐죠? 행정청이다. 주무부 장관, 지자체장 한마디로 행정청이죠. 자, 일단 요거 보세요. 책은 좀 이따 보시고. 그럼 행정청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속도로 건설한다고 농지를 전용한다.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농림부 장관에게 허가 받습니까? 같은 행정청끼리 허가 받는다 이런 말 안 하겠죠? 그 대신 뭐 한다? 협의한다. 아, 국장이 농장하고 협의한다. 결국 주무부 장관, 지자체장, 행정청이 농지 전용할 때는 협의를 합니다. 누구하고? 농장하고. 자, 행정청하고 농림부 장관하고 협의를 한다. 자,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지정한다. 여기 농지였는데 여기에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계획 결정해서 주거상업공업지역 지정한다. 시도지사가 관리계획 결정했어. 그러면 주거상업공업지역 지정해버리면 농지가 나중에 다른 용도로 전용이 되겠죠. 그죠? 주택 짓고 공장 짓고 하면 농지 전용되잖아요. 또 어떤 곳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한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 공원을 만들려고 도시관리계획 3번 결정했다 이겁니다. 그럼 공원 만들어버리면 그 농지가 공원으로 전용이 돼버리겠죠. 결국 이건 뭐냐. 이렇게 되면 결국 농지가 전용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려면 이들은 농림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 자, 결국 어때요? 일반인이 농지 전용할 때는 농장 허가 받는 거고 행정청이 농지 전용할 때는 농장하고 협의한다. 일반인은 허가, 행정청은 협의. 둘 다 농장이죠. 근데 이번에는 농지 전용 신고입니다. 일반인이 농지 전용하는데 경미한 거다 이겁니다. 근데 어떤 경미하냐면 농지를 전용하는데 그래도 전용하는 용도가 농업이나 농업인하고 관계 있는 용도. 아까 전용 허가는 아예 농업하고 관계 없는 용도로 전용하는 것이 전용 허가고 농지를 전용하는데 다음의 용도 어떤 용도요? 여기 보시면 농업인 주택, 농업시설 하여튼 농업인 시설 농업하고 관계 있는 시설을 용도로 전용할 때는 신고하는 거다. 누구에게요? 시군구청장에게. 아까 전용 허가하고 전용 협의는 농장이었는데 여기 전용 신고하고 좀 이따 나오는 일시 사용 허가하고 두 개는 시군구청장입니다.
자, 근데 농림부 장관에게 농지 전용 신고한다. 맞아요? 틀렸죠. 시군구청장이죠. 전용 허가고 전용 협의는 누구요? 농장. 전용 신고하고 일시 사용 허가는 누구? 시군구청장. 근데 29회 때 농장에게 전용 신고한다. 틀렸죠? 다시 한번 허가하고 협의는 누구? 농장. 신고하고 일시 사용 허가는 누구? 시군구청장. 됐습니까? 예. 자, 신고 대상은 어떤 거요? 농업인 주택, 농축산업시설, 양어장 등 어업용시설, 농수산물 유통 가공시설,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26회, 24회 나온다. 그럼 이걸 어떻게 외우냐? 이렇게 외우자. 아, 농업인 시설이다. 그죠? 전용하는데 그래도 농업하고 관계 있는 거. 농업인하고 관계 있는 시설로 전용할 때는 신고다. 그죠? 그러면 혹시 이런 문제가 툭 튀어나오거든, 아, 농업하고 관계 있는 용도로 전용, 완전히 다른 용도가 아니고, 그냥 농지 전용하면 허가고, 그래도 농업하고 관계 있는 거 하면 신고. 자, 그것까지 잠깐만 교재 한번 보고 가죠. 26쪽에 농지 전용 협의. 주무부 장관, 지자체장, 자, 묶어서 관로 해가지고 밑에다 행정청이라고 쓰세요. 행정청. 다음 줄에 농지 전용 협의. 줄자 긋고 협의의 동그라미. 아, 행정청이 전용할 때는 협의하는 거다. 누구하고? 농장과. 아, 허가하고 협의는 농장입니다. 자, 그 밑에 1번 보여. 주거 상업 공업 지역 지정. 밑줄 쫙 끄시고. 둘째 줄에 농지 포함 줄 쳐봐요. 아, 농지 위에다가 주거 상업 공업 지역 지정하면 결국 농지 전용되는 거잖아요. 협의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3번 가보면, 그 1번에 첫째 줄 맨 끝에 보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 있죠. 도시계획 시설 결정 줄자 끄시고, 역시 농지 포함. 자, 그 2, 3번은 무시하고요. 1번에 그거 줄친 것만 하나 봐두시고. 자, 3번 갑니다. 전용 신고. 농지를 다음 시설 부지로 전용. 자, 다음 시설 줄 주시고 밑에다가 뭐라고 줘요? 농업인, 자, 시설 바로 위에다가 농업인이라고 적어봐요. 농업인 시설. 아, 농업인 시설 부지로 전용할 때는 신고. 누구에게? 시군구청장에게. 그 밑에다 농장에게 X. 이렇게 농장에게서 틀렸다. 시험 나왔다 이거죠. 그리고 밑에 1, 2, 3번 묶어가지고, 자, 이 박스에서 위에 농업인 시설 쪽으로 화살표를 쫙 꺼두세요. 아, 밑에 박스 전체가 농업인하고 관계 있는 시설이라 이겁니다. 그럼 이 중에 하나가 이런 용도로 전용한다면 신고라는 거죠. 자, 우리 교재가, 저자가 공법을 책을 그저 너무 줄여놨어요. 그래서 책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빠진 게 좀 있어요. 자, 이거 잠깐 보세요. 신고 대상 규모. 근데 이 책에는 없는데, 여러분 그 요약집 있죠? 거기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예, 인강 듣다가, 그죠? 예, 그 부분, 그 책에 없는 거 있으면, 그 옮겨서 조금 적어보세요. 그죠? 신고 대상 규모, 이게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규모를 벗어나는 건 전용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신고만 하고 전용할 수 있는 거는 요 정도.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아, 그럼 본격적으로 농사 지어야 되는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이런 거 신고하고 못 합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이런 용도로 할 때는 신고하고 하면 된다. 자, 농업인 주택이 있고 농수산물 유통 가공시설이 있는데 이쪽 거는 우리가 뭐, 그죠? 이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되지만 요거 하나는 봐두자. 농업인 주택. 아, 그 동네에 농사 짓고 살던 사람이 자기 농지가 있는데 그 농지 위에다가 주택을 짓겠다 이겁니다. 그럼 집을 지어버리면 농지가 전용되는 거죠. 근데 그 동네 살고 있는 농업인이 농업인 주택을 지을 때는 신고하면 됩니다. 근데 농업하고 관계없는 외지인이 들어가서 농지를 전용해서 농사를 지을 때는 농림부 장관에게 전용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자, 내가 만약에 중개업자인데 어떤 동네에
그 동네 농사 짓는 사람이 자기 논에다가 주택을 짓겠다. 그럼 뭐라고 설명하면 돼요? 시군구청장한테 신고만 하면 된다. 전용 신고. 그죠? 근데 외지인이 들어와가지고 그 농지에다 주택을 짓는 사람보다 농림부 장관에게 전용 허가 받아야 된다. 다르죠? 예. 그러려면 신고하고 주택 지으려면 어때요? 일단 진흥지역 밖이라야 된다. 그리고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 집 없는 세대주라 해야 된다. 그리고 660제곱미터 이하, 즉 200평 이하라 해야 된다. 그죠? 요 조건이 맞아야 전용 신고하고 합니다. 요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 근데 1가구 1주택 세대주가, 이거는 집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신고하고 안 돼요. 그죠? 요거, 진흥지역 밖, 무주택 세대주, 660제곱미터 이하. 그래야 신고하고 할 수 있다. 요 정도는 하나 봐주세요. 이 조건은 그죠? 뭐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오면 보고, 보시지 말고. 자, 일시 사용허가로 넘어갑니다. 자, 요거 보고 나서 교재 볼게요. 농지를 아래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데 일시 사용하려 합니다.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다가 그 일정 기간이 끝나고 나면 농지로 원상 복구하는 겁니다. 아까 위에 세 가지는 전용해버리면 더 이상 농지 아니게 되는 거죠. 근데 일시 사용허가는 일정 기간 동안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농지로 원상 복구하는 겁니다. 농지 없어지는 거 아니죠? 자, 이때 일시 사용 허가를 받는다 이렇게 돼요. 누구로부터? 시군구청장. 아까 전용 신고하고 일시 사용 허가는 시군구청장이라 그랬죠. 네. 자, 일시 사용 허가 대상. 자, 여기 보세요. 일단 간이 농축 산업용 시설. 간이가 무슨 뜻이죠? 간이가 뭐예요? 우리 간이가 무슨 뜻입니까? 네. 작은 이러면 안 됩니다. 작은 게 간이가 아니고요. 요거는 간이는 여기 작은 이죠. 그죠? 작은, 규모가 작은. 임시 이런 말 하나 있어요. 임시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간이 한다고 임시가 아니고, 그래서 간이역 이러면 임시로 사용하는 역이 아니죠. 그죠? 계속 있죠? 소규모, 간이는 소규모, 소규모 농수산업용 시설로 사용하는 거. 근데 이 부분은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시험에 나온 건 요거. 현장 사무소하고 토속 광물 채굴. 농지가 있는데, 옆에 고속도로를 건설한다. 현장 사무소를 여기다 잠시 쓰려고 그래요. 그럼 고속도로 공사가 끝나면 이 현장 사무소는 더 이상 필요 없죠. 일시 사용이죠. 그죠? 네. 또 토속 광물 채굴. 광물 채굴 끝나고 나면 필요 없잖아요. 농지 복구하잖아요. 이런 용도로 일시 사용할 때는 일시 사용 허가를 받으면 된다. 누구에게? 시군구청장에게. 자, 24회 때 현장 사무소 용도로 일시 사용할 때는 시군구청장에 신고입니까? 일시 사용 허가죠? 신고가 아니고 좀 전에 일시 사용 허가라고 했잖아요. 그죠? 신고가 아니고 허가. 역시 토속 채굴 일시 사용 허가 받아야 한다. 맞죠? 그죠? 일시 사용 허가니까 이거 허가 맞게 써놨고 이거 신고했으니까 틀렸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정도 하고 교재 보시죠. 26쪽 맨 밑에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줄 일정 기간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허가 동그라미. 그래서 이 허가를 뭐라 그래요? 일시 사용 허가. 허가 위에다 일시 사용 적어 넣으세요. 일시 사용 허가 받아야. 누구로부터? 시군구청장. 자, 넘겨보시고 27쪽 일시 사용 허가 대상. 자, 거기에 다른 건 놔두고 2번에 가면 현장 사무소 그줄 쳐보세요. 3번은 토속 광물 채굴. 그 정도. 그럼 오른쪽에 기간 같은 거 다 무시하세요. 그죠? 그런 건 나오든지 말든지 보시지 마세요. 자, 그 밑에 3번에 일시사용 신고 대상도 나오죠. 그거는 무시하세요. 문제 한번 나온 적은 있지만은 틀리게 하려고 작정하고 낸 겁니다. 그런 거는 보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이렇게 했으면요. 이 책을 다 읽어야 되냐? 아니죠.
그 중에 핵심 단어 몇 개만 쏙 뽑아 읽고 나머지를 전혀 읽지 마세요. 읽으면 시간 낭비입니다. 그죠? 차라리 아까 중요하다 표시했는 거 한 번 더 보는 게 좋습니다. 자, 28쪽 가면 전용허가 취소로 갑니다. 자, 농지 전용 허가를 해줬다가 다음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전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번부터 7번까지 최근에 7가지가 있죠. 그죠? 네. 그 중에 1번부터 6번까지는 취소할 수 있다. 즉, 이미 취소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취소할 수도 있고 취소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7번은 취소하여야 한다. 기속 취소입니다. 이미 취소, 기속 취소. 다른 말로 재량 취소, 기속 취소. 자, 그러면 보통 우리 다른 법에서 취소해야 한다, 기속 취소 사유는 대부분 거짓 부정이 들어가면 거의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중개사법에도 아마 그런 거겠죠, 그죠? 거짓 부정 나오면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 농지 전용 허가에서는 거짓 부정 허가가 취소할 수 있답니다.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고.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거짓 부정 허가가 취소할 수 있다 사유다. 그러면 취소해야 한다. 기속 취소 사유는 7번이죠. 조치명령 위반. 자, 근데요,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이 여기 7가지를 수험생들이 전부 다 공부해서 외워서 시험 친다 생각 안 하겠죠? 그러면 이미 취소 사유 6개보다는 기속 취소 사유 1가지를 묻는 문제를 시험에 낸다 이거죠. 그럼 7번은 확실히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7번이 뭐죠? 공사 중지 등 책에 줄 쳐봐요. 7번에 공사 중지 등 조치명령 위반 밑줄. 특히 조치명령 위반에 관로를 딱 치세요. 428쪽이요. 428쪽에 표가 7번 있죠. 조치명령 위반. 자, 그리고 저 위에 첫째 줄로 다시 돌아갑시다. 넷째 줄에 가면요. 다음 하나. 오른쪽에 허가 취소. 다음 줄, 맨 끝에 할 수 있다. 줄 쳐봐요. 그럼 다음에 1번부터 6번까지는 허가 취소 할 수 있답니다. 그럼 허가 취소 할 수 있다는 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럼 허가 취소 안 할 때는 다른 조치도 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중요한 건 7번이죠. 7번. 7번에 해당하면 허가 취소하여야 한다. 자, 7번이 뭐죠? 밑에다 적어요. 7번 밑에다가 조치명령 위반. 책에 7번 밑에다가 조치명령 위반. 조치명령 위반에 해당하면 허가 취소하여야 한다. 기속 취소 이렇게 돼요. 그럼 조치명령 위반 밑에다 예를 들어서 한번 적어봅시다. 갈로 해가지고 공사 중지 명령 위반. 공사 중지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럼 일정한 조치를 한 거죠. 그게 조치명령 위반입니다. 그럼 시험 낼 때는 문제지에 조치명령 위반은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내는 게 아니고 뭐 공사 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이게 곧 조치명령 위반이다. 그럼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하시야 돼요. 자, 시험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조치명령 위반하면 허가 취소할 수 있다. 맞아요? 취소해야 한다죠? 취소할 수 있다 아니죠? 그래서 조치명령 위반에 오른쪽에 조치명령 위반 허가 취소해야 한다. 조치명령 위반에서 옆으로 화살표해서 허가 취소할 수 있다. X 이렇게 표시해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뭐 이건 나중에 이런 지문이 그죠? 3월달에 요약집 나오면은 요약집에 이런 지문 다 넣어놓을게요. 그죠? 그럼 일단 요거 보세요.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공사 중지 등 조치명령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 취소하거나 조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맞습니까? 이 문장이? 자, 허가 취소, 조치명령 위반은 허가 취소해야 한다죠. 근데 조치명령 위반하면 허가 취소하거나 조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3회 이렇게 나왔어요. 이 문장이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 사람들 헷갈리게 하려고 이런 문장을 싹 집어넣어놨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허가 취소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죠? 허가 취소해야 한다지 할 수 있다 사유 아니죠? 그래서 이 문장은 틀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중간에 이런 문장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헷갈린다. 그러면 안 된다.
자, 어쨌든 조치명령 위반은 허가 취소 하여야 한다 사유지 허가 취소 할 수 있다 사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습을 좀 해둬야 나중에 문제지를 받으면 당황하지 않고 맞출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4가지가 됐어요. 전용 허가, 전용 협의, 농림부 장관에게, 전용 신고, 일시 사용 허가, 시군구청장에게 보셨습니다. 자, 용도 변경 승인은 뒷페이지에 나오네요. 29쪽 잠깐 7번 가봐요. 농지 전용 허가, 협의, 신고 등을 거쳐 사용하는 토지 몇 년? 5년 동그라미. 5년 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 어떤 사람이 A 목적으로 전용하겠다고 전용 허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A 목적에 사용하다가 여기서 3년 돼 가지고 B 목적으로 다른 용도로 전용한다. 자, 이거 허용하면 어떨까요? 처음에 B 용도로 전용 허가 신청하면 허가 안 날 것 같으면 전용 허가 날 것 같은 A 용도로 전용 허가 받고 나서 재빨리 B 용도로 바꿔 쓰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몇 년? 5년 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 할 때는 다시 허가 받을 필요는 없지만 다음 절에 승인은 받아야 한다. 그럼 이 승인은 뭐라 할까요? 승인 위에다가 용도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누구로부터?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이걸 용도 변경 승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 두고 다시 앞으로 가서 맨 밑에 가면 농지 보전 부담금이라고 있죠. 28쪽에 6번. 농지 보전 부담금. 이게 뭘까요? 어떤 자가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 농지 전용 협의해서 농지를 전용해버리고 나면 국토공간에서 농지가 그만큼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용 허가 등을 받는 자는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누구요? 전용 허가, 일단 여기 보세요. 전용 협의, 전용 신고하고 전용하는 자. 뭐를 내야 된다?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내야 한다. 근데 일시 사용 허가 받는 자, 자, 24회 문제에 농지 보전 부담금 납입 대상자가 아닌 자는 허가, 협의, 신고, 일시 사용 허가 누구요? 이겁니다. 근데 우리 다른 데서 많이 보다가 행정처,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허가, 협의, 신고, 일시 사용 허가 중에 협의는 행정청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기관이니까 이제는 안 내도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걸 답을 고른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그게 아니다. 여기서는 요거 3개는 해버리고 나면 농지 없어지죠. 그죠? 근데 일시 사용허가는 일정 기간 다 사용하다 농지 원상 복구하죠. 없어지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자는 안 내도 돼요. 그래서 정답은 이겁니다. 일시 사용허가 받는 자는 납입 대상자가 아니다. 자, 교재 보시죠. 다음에 해당하는 자. 오른쪽에 농지 보존 부담금을 내야 한다. 자, 밑에 1번에 농지 전용 허가 동그라미. 2번에 농지 전용 협의 동그라미. 저 밑에 5번에 농지 전용 신고 동그라미. 그리고 전체를 묶어요. 뭐 중간에 또 협의 이런 말이 나오지만 어쨌든 전용 허가, 협의, 신고 3개죠. 그럼 맨 밑에 적어요. 일시 사용 허가 받는 자 X. 일시 사용 허가 받는 자는 농지 보존 부담금 안 내도 된다. 그죠? 이유는 농지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박스에 이렇게 글자 많은 걸 가지고 이걸 다 신경 쓸 거 없다 이겁니다. 허가, 신고, 협의는 농지 없어지니까 보존 부담금 내는 거고, 협의는, 일시 사용 허가는 원상 복구하는 거니까 안 내도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뒷페이지. 납부 시기. 3번에 가봐요. 납부 시기. 언제까지네요? 농지 전용 허가 신고 전까지 납부.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 다음 줄 맨 끝에 전까지 납부. 자, 그리고 밑에다 적어요. 제가 부르는 거. 조건부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맞아요? 보존부담금 내라. 그러면 전용허가 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조건부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맞아요.
그게 23회 때 시험 나왔어요. 자, 하나만 더 적어요. 밑에다. 납입을 조건으로 전용 허가할 수 없다. 맞습니까? 조건부 허가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납입을 조건으로 전용 허가할 수 없다 하면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죠? X. 그게 또 24회. 그러니까 23회, 24회 한 10년 전에 그지 연속으로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결국 조건부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납부해라. 그래야 전용 허가 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할 수 없다면 틀렸다. 자, 그리고 그 밑에다가 적어봐요. 가상금이라고 적어봐요. 가상금. 이 책에는 그걸 또 생략했는데 밑에 요거 적어봐요.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100분의 3을 가상금으로 부과. 그 이름이 뭡니까? 가상금. 연체료 그런 것도 아니고 가상금이라 그럽니다. 비율이 얼마죠? 원래 금액의 100분의 3. 근데 이런 게 다 둘 다 시험 나왔다. 이것도 나왔고, 이것도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책에서 저자가 책을 어떤 의도로 막 줄여놨는지 모르지만은, 시험에 나왔던 건 적어도 집어넣어놔야 되죠. 그죠? 예, 그래서 그걸 적어가지고 보시고. 자, 그러면, 그래서 이 책에서 생략한 거는 제가 뭐 다음에, 그죠? 제 요약지 3월 달에 나올 때는 그 중에 시험 나왔던 거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죠? 예, 그 요약지 가지고 보실 때, 뭐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게 다 있으니까. 그죠? 예, 예. 자, 그 다음, 농지대장. 농지대장이 2년 전에 농지법 개정할 때 새로 생긴 겁니다. 그럼 농지대장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농지원부라 그랬어요. 농지원부. 근데 중개 실무 시간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그런 말 들어봤죠? 네. 그럼 농지법도 농지대장 이렇게 말을 쓰자. 농지원부라 하지 말고 농지대장이라 하자. 네. 일단 여기 보세요. 누가 작성합니까? 시구읍면장. 농지대장을 작성한다. 전국의 각 시구읍면장이 자기 관할구역안의 농지에 대해서 농지대장이라는 걸 작성한다. 우리 등기부하고 대장의 차이가 뭐죠? 등기부는 권리관계죠. 대장은 사실관계입니다. 사실관계. 그러면 농지대장을 왜 작성하죠? 농지 소유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거는 그냥 읽기만 하면 돼요. 누가 작성한다? 시구읍면장이. 어디에? 모든 농지에 작성한다. 그리고 필지별로 작성한다. 자, 이게 33회 때 맞는 걸로, 33회 개정되고 나서 바로 그에 시험 칠 때요. 맞는 문장으로 시험을 냈어요. 모든 농지에 작성한다, 필지별로 작성한다. 자, 교재 보세요. 누가요? 맨 밑에 시구읍면장. 목적은 농지의 소유 실태, 이용 실태 파악 위하여. 다음 줄에 모든 농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농지대장을 작성. 줄 쳐두세요. 29쪽에 밑에서 넷째 줄이죠. 모든 농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농지대장을 작성. 자, 그리고 이런 거, 그 밑에 하나 적어봐요. 요거 시험에 나왔던 지문만, 요거 한 줄만요. 농지대장 파일은 농지대장으로 본다. 요거 한 줄요. 농지대장 파일. 자, 이건 뭐 행정전산화 되어 있으니까요. 컴퓨터 속에 파일로 되어 있어도 그걸 농지대장으로 본다 이거죠. 역시 맞는 문장으로 33회 때 나온 지문입니다. 이게 법 조문인데 여기는 대폭 생략해 놨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요거 하나 더. 농지 전용 허가로 요거 한 줄 적어봐요. 농지 전용 허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어떤 곳에 농지가 있었는데 농지 전용 허가를 내주면 농지가 전용돼 버렸죠. 그럼 더 이상 농지 아니죠. 그럼 당장 농지대장에서 삭제하느냐. 그런 거는 얼마 전에 전용 허가 받아서 농지 아니게 된 거는 따로 편철해 가지고, 그런 것만 따로 편철해 가지고 얼마요? 10년간 보존. 이것도 33회 때 나온 문장입니다. 몇 년간요? 10년간. 그리고 보존이죠. 제가 공법에서 보존 그러면 10년 그랬죠. 그죠? 네. 보존은 10년.
그럼 전용허가 봐서 농지 아니게 됐다고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앞으로 10년간은 따로 대장을 작성해서 보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거 뭐 다 적기는 그렇고요. 그냥 요거는 말로만 들어줍시다. 나중에 요약집이 있으니까요.